네, 자 드디어 오늘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. 우리 경제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국립외교원의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신성원 부장님과 함께 또 중간선거가 우리 시장,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? 중간선거가 왜 중간선거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중간선거의 의미부터 좀 알려주세요. 네, 네. 그 영어로 미드텀이라고 돼 있는데요. 미텀이군요. 네, 미텀이죠. 네.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고요. 그렇죠. 네. 한 번 더 할 수 있는, 그렇죠. 8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루어지는 선거라고 해서 중간선거라고 저희가 합니다. 네. 그래서 미국은 상하 양원제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하원 의원은 전국의 이제 인구 비례로 해서 435명입니다. 하원 의원이. 그래서 이번에 매 2년마다 435명을 전원 다 새로 뽑습니다. 네. 예, 그러나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또 다시 또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다 뽑게 돼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또 상원은 또 50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네. 각 주에 2명씩해서 100명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임기는 6년이고 매 2년마다 중간선거에서 한 35명씩을 뽑습니다. 이번에도 네. 35명을 이제 새로 뽑게 돼 있는데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사는 50개 주에서 이번에 36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주지사는 큰 변화가 있을 수 그러네요.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그 임기 중반에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다 해서 중간선거라고 그렇게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딱 2년 시점이 됐을 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중간선거다. 이런 그렇습니다. 이름이 좀 붙여졌고요. 이번에는 이 하원 435명 그리고 상원에서는 35명, 그리고 주지사는 36명이 뽑히게 되는 선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처럼 일단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. 이런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부장님 의견도 같으십니까? 네, 저도 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 여론조사에 보면은요,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지금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. 약 3천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.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? 그렇습니다. 네. 예, 그러니까 그건 그 이제 열기인데요. 네. 투표 열기인데 네. 2014년 중간선거를 보면 네. 2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. 약 1천만 명 1.5배 정도. 넘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1천만 명 정도가 더 투표를 했습니다. 네, 열기가 뜨겁다는 건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,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중간 그 그룹에 있는 네. 그런 어떤 유권자들이 네.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하는 말이나 그런 어떤 인종 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들, 네. 이민 문제 이런 것들,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이번에 중간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. 이번 선거가. 그래서 아마 호불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.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번 선거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나를 위한 선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이번 선거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번 선거의 관건 변수 여러 가지 좀 짚어보니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일단 샤이 트럼프가 있을 수 있고 또 핑크 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여성 민주당 지지자들 이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이번 선거의 변수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네. 이번 선거는 네. 제가 보기에는 네. 일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투표율. 참여하느냐. 예, 그렇죠. 투표율이 네. 그래서 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미국은 네. 뭐 넓은 땅이니까요. 네. 그 모든 그 지역이 다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날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그 특히 밀레니얼 세대, 20대, 30대 세대의 투표율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저희도 네.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숨은 그 트럼프 지지자들 맞습니다. 샤이 트럼프라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표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선거다. 어떤 그런 얘기도 합니다. 네. 트럼프냐 아니냐 뭐 이런 그 양자 택일적인 그런
투표가 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.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하느냐,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이번 투표의 선거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. 지난 이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을 보면은 모두 다 힐러리 클린턴이 좀 대선에 당선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잖아요.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고 많은 언론도 참 당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좀 예상을 뒤엎는 결과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? 그럴 네.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그래요? 없습니다. 네. 예, 지금 그 굉장히 그 지역별로 보면은 타이트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. 30여 개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선거가 지금 30여 개 주에서요? 예, 아니 지역에서 네. 지역에서 그 박빙의 그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.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235대 193이거든요. 이런 235대 193인데 지금 대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바뀔 거다. 민주당이 한 230개 정도를 얻을 수 있다. 네.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그러나 한 30여 개가 지금 박빙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어떻게 30여 결과가 개 나올지 의석이. 네. 30여 개 지역의 의석이요. 예. 그래서 결과는 좀 알 수 없다라는 거. 왜냐하면 마지막에 경제가 10월에 네. 경제 그 고용률 고용자 지수가 25만 명이 나왔습니다. 네. 10월에. 네.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인데요.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 또 지금 실업률도 3.7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. 굉장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좋은 경제가 또 좋은 영향을 공화당 후보들한테 미치고 있고요. 그쵸? 그래서 네. 상당히 결과는 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좀 앞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. 네. 그래서 최종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오후에 대강 윤곽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제 마지막 정확한 결과는 뭐 며칠 걸린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민주당이 좀 다수당이 지위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전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이끈 것이 바로 러스트벨트잖아요. 네. 중서부 북부의 공업 지역, 쇠락한 공업 지역에 일단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고졸 출신의 백인들이 트럼프를 많이 밀어줬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지역의 노동자들,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서 약간씩 등을 돌리고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.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특히 그 전통적 공화당 강세 네. 지역인 그 텍사스, 플로리다, 그쵸. 애리조나 이런 네. 지역. 중서부 북부 예, 공업 지역. 그다음에 또 네. 말씀하신 그 네, 러스트벨트에서의 그 맞습니다. 펜실바니아, 네. 미시간, 위스콘신 이런 네. 지역에서 그쵸. 약간의 그 민주당의 강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, 그래서 네. 이 지역이 지금 승부를 가르고 그쵸.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상당히 그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미중 무역 갈등에서 특히 이 지역이 이제 농업 지역 뭐 이런 맞습니다. 것들이거든요. 그 다음에 네, 또 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, 피해를 많이 그동안. 입고 네. 미국이 그 콩을 중국에 그쵸? 그 수출하는 네. 게 한 120억 불 됩니다, 연간. 네. 그런 지역들이 이제 원래 공화당 그 지지 지역들인데 상당히 그 좀 피해를 보고 그래가지고 네. 좀 이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이쪽 지역이죠.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또 공화당 지지자들,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 좀 후보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 중간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또 북한 문제까지 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우리에게는 어떤 당이 좀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? 대체적으로 그 미국의 그 상하원이 이렇게 권력이 좀 나눠질 때 어느 한 당이 상원을 분리됐을 갖고 때. 네. 또 다른 당이 하원을 갖고 이런 경우에 우리한테는 좋은 때가 많았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간다 해도 네. 저희들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물론 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, 특히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견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트럼프 방식대로만 꼭 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나 뭐 외교는 행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. 기본적으로
트럼프의 지금 현재의 큰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는 변화가 크게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하원은 대체적으로 예산 세출 세입권을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그렇군요. 네네.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거죠. 네, 예. 알겠습니다. 일단 우리 측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나뉘어졌을 때 가장 좋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.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미국 내에서 벌어질 일들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. 중간선거가 끝나고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 네, 크게 한 네. 네 가지 정도를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네. 있는데요. 첫째는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이 2년 후에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대선에 나갈 것이다 민주당 네. 후보로 이런 그 이제 그런 발표를 할 그렇겠네요.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제프 세션스라고 그 법무장관인데요. 네. 법무장관을 또 해임할 가능성이 그렇죠. 있습니다.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았죠. 네, 사이가 지금도 네. 굉장히 안 좋고요.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탄핵하려고 하는 맞습니다. 특검을 이제 제대로 견제를 네. 안 하고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네. 자기와 좀 거리가 있었던 인사들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럴 가능성이 네. 있습니다. 네. 특히 법무부를 좀 정리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군요. 네,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원에 지금 이제 폴 라이언이라고 하원 네. 지금 현재 하원 의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이 하원 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. 네. 또 공화당도 이제 하원 의장이 이제 정치를 당분간 그만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고요.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또 뮬러 특검이 어떻게 되든 그 러시아의 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했던 그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. 또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측근들 네. 마너포드 트럼프 대통령 선대본부장 코헨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네.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법원의 재판 결과가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그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일단 중간선거가 끝나면 정말 많은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신성원 부장과 함께 중간선거가 우리 증시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내일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내일 다시 한번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성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이제 오늘 오후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옵니다. 시장의 영향도 어떨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데요.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도 주목을 해보시고요.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